일본 사회에 만연한 퇴행 문화 동조 압력 때문에 백신 보급이 미뤄지고 있어 일본 자국민들은 한국인이 부럽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조 압력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다수 의견에 맞추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동조 압력에는 인내가 포함되는데, 즉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더라도 참아내면서 모두가 다 같이 매뉴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일본이 종이 접종권을 일일이 우편으로 배포해 예약 접종을 하는 동안 한국은 백신 문제 해결에 IT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IT 인프라 구축으로 K방역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은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한국의 힘이 일본의 불안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고, 일본은 강해진 한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美国总统特朗普邀请韩国加入 G7 峰会，那日本为什么要和美国唱反调，百般阻挠韩国加入 G7 呢？日本反对韩国加入 G7 峰会，这并不出人意料。事实上，日韩关系除了我们看到的表面这些矛盾、历史问题啊、经济矛盾之外呢，其实有一个非常深刻的战略矛盾，就是日本一直担心韩国要超越自己。而韩国呢，也确实有一个所谓雄心壮志，就是要超越日本。我们都知道，日本和韩国都成功的很快的跨过了中等收入陷阱。但是韩国的论调呢，是你日本从中等收入跨到高等收入，你用了7年，而我韩国从中等收入跨到高等收入，我只用了4年。而且呢，自从上世纪90年代，日本失去了10年，又失去了10年，到现在依然萎靡不振的时候，而韩国在半导体产业，包括其他很多工业产业呢，正在成为日本越来越强有力的竞争对手。因此，当韩国被受邀加入7国集团俱乐部的时候，韩国现在是举国欢腾，认为自己向战略大国又迈进了一步。而日本恰恰认为你这一步可千万不能迈，所以呢是坚决反对。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과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한국에게 빼앗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코로나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듯 무리하게 대만에게 백신 애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백신을 배포하자마자 7일간 12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해 대만에서는 이례적인 반일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른 사망 사례에 일본이 폐기처분급의 백신을 대만인들에게 접종했다는 소식까지 대만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那日本为什么会宣布，而且做这个是指定是 AZ 疫苗呢？我们要看看日本现在疫苗的拥有的情况。日本跟这个西方国家一样，都是超买，买了非常多。现在有人估计日本的手上的疫苗量是5亿支。可是你知道 AZ 的这个副作用是很强的，是，所以 AZ 到现在没有放进日本所谓的施打计划里面，因为日本国内有一点意见，所以现在日本已经开始大量打2支，打1支是 BNT， 1支是 Moderna， 已经开始大量打，因为东京奥运的关系，所以 AZ 疫苗。 他现在手上的日本就决定送给别人。 이에 대만 네티즌들은 대만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 대만인은 무능하고 방역 선진국인 한국에게 졌다. 일본 덕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로 죽어가는 거냐며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대만 매체에서 대만 스스로를 낙오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이미 대만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这一次人民为什么会这么愤怒？是因为这么多年来，我们看到台湾一直在落后当中，台湾已经停滞不前太久的时间了。你看以前我们是在韩国前面的，我记得20几年前，我们认为韩国是不如我们的国家，现在韩国已经远远超过我们了。 일본 백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만 여론에서까지 일어나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독자 개발한 백신을 7월 말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독자 개발했다는 백신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성공 여부도 알 수가 없어 대만은 제대로 된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만 문제에 발벗고 도와주겠다고 미국이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것은 백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파트너국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백신을 제공받은 대만은
대만에게는 일본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이제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며 울상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글로벌 백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대만이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반도체 사업은 물론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대만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도 긴장하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물 부족 현상의 최악의 가뭄과 전력난으로 인해 대만 당국은 6년 만에 비상적색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일본과 반도체가 무너져 내리자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단교에 유독 서운함을 내비치며 한국에게 줄곧 냉정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한국을 그동안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꾸준히 뒤쫓아오고 있었던 대만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면서도 애증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인터넷에 한국과 대만의 관계만 검색해보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 규모가 세계 25위권에 진입하면서 1차 접종률이 2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또 한 번 부러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들여온 백신 자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자체 개발한 백신의 임상실험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은 다가오는 7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은 대만에게 식민 지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대만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준 고마운 나라라는 착각 때문에 대만은 지금까지 일본을 우방국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많이 검색하는 국가의 일본은 순위조차도 없으며 인스타그램에서도 일본어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해시태그 총 검색 수는 9천여 건에 달하지만 대만인이 되고 싶다는 검색 결과조차 없습니다. 믿었던 일본이었기에 대만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요. 중국에게 위협까지 받고 있어 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그토록 미워하던 한국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편을 들어주자 대만 언론은 대대적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가식적인 실체와 세계적 분위기가 한국에게 맞춰지자 대만은 일본이 지난 식민 지배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들을 동화시켰다는 사실을 알리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대만 식민 통치 시절 근대식 학교와 교육제도, 병원 건물, 도로 등 각종 사회적 제반시설을 구축해준 것에 대해 대만인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 시절을 심지어 대만의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동아 정책일 뿐이었다며 프로그램은 강조합니다. 또한 대만의 경제 발전 시기인 1950에서 1960년대에 일본의 원조를 많이 받았고 많은 부분 일본을 모델로 삼아 발전했기 때문에 대만 정치가들 역시 친일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총통인 차이잉원 역시 친일이며 그의 아버지 역시 친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도 중국 못지않게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자국을 일본 식민지에 대한 수혜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국사 선생님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가르치고 교과서를 좀 더 채우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도 모자라서 항상 안타깝다. 숙제라도 내서 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아 역사적 사실이 부족한 교과서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다. 서글프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대만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살해당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비참하고 화가 난다. 라며 일제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자성하는 듯한 댓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줄곧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자처해왔습니다. G7에 일본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내세워 아시아 최강국이라고 기세 등등 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본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박수받았지만 일본의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동경하다시피 한 대만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본을 외면하고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떨칠 수 없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걸어온 길은 비슷하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는데도 일본을 동경하며 친일하는 대만과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위기 극복 의식으로 단기간에 친일을 청산하고 묵묵히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바로 지금의 대만과 한국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